여러분, 깊은 밤 홀로 깨어 사방이 고요해진 순간 아주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일상이라는 아주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오늘 먹을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와 인간관계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퇴근길 지하철, 창가에 비친 멍한 스스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 혹은 도심의 불빛 너머 아스라이 주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이질감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 거의 모든 것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이토록 거대해야만 했는가? 오늘 우리 우주 이론 이 채널에서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우주가 넓다거나 별이 많다는 뻔하고 지루한 과학적 수치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학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천재적이었던 인물 리처드 하인만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라는 무대가 어째서 이토록 비상식적일 정도로 거대하게 지어졌는가에 대한 철학적이고도 엄밀한 물리적 추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크기 앞에서 본능적인 경외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불안을 직시하는 대신 황급히 스마트폰 화면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저 밤하늘의 심연이 던지는 질문이 너무도 무겁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상태로 남겨진 채 아무것도 모르는 우주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가짜 대답을 정답이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처럼 정직한 무지야말로 진리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주가 왜 이토록 거대해야만 했는지, 왜 현실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가상현실처럼 작동하는지 그 수수께끼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의 현실이 전혀 다른 무게와 색채로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규모의 거대함을 논하고 있는지 그 해상도를 극도로 미랄50 광년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40조 킬로미터라는 인간의 뇌가 시각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제트 여객기를 타고 이 별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급유도 없이 쉬지 않고 날아간다 해도 여러분이 도착지에 닿을 때쯤이면 무려 500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과 손주 그리고 인류라는 종 자체가 진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거나 사라지고 난 뒤에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라는 아주 작은 동네 안에서 마주하는 이웃 별과의 진짜 거리입니다. 여기서 렌즈를 한 단계 더 뒤로 당겨 우리 은하 전체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흩어져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그 지름은 자그마치 10만 광년입니다. 빛이 은하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가로지르는 데만 10만 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빛이 쉼없이 달려야 겨우 은하 한 바퀴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곱하고 안과 홀 과민투식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곱하고 안과 홀 볼 슈무를 거대하고 눈부신 우주의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 중심에서 2만 6천 광년이나 비껴간 한적한 변두리 나선팔 오리온자리팔의 외진 시골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우신가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들이 속한 국부 은하군의 크기는 1000만 광년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류가 관측 기술의 한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영토,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자그마치 930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구 형태의 공간 안에는 약 2조 개의 은하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은하 속에는 평균 수천억 개의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거대함 앞에 서면 숫자는 그저 잠오음의 결합일 뿐 아무런 실질적인 감각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빈약한 대뇌 피질은 이 장엄하고도 기괴한 930억 광년이라는 숫자를 온전히 담아내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자로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날카롭고도 불온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 우주는 이토록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거대해야만 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생명체가 탄생하고
문명을 이룩하여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열리구이 두미다의 숭계를 사시 고미오미로 옛달래를 하이오 안작을 행성 간다. 한 지구라는 행성 하나로도 과분합니다. 인류를 지탱하는 생태계와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무거운 원소들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기껏해야 태양계 하나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우리 은하 하나 정도의 스케일만 있으면 차고 넘칩니다. 은하 하나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만으로도 생명이 우주에서 번성하기에는 하등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주는 왜 930억 광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2조 개나 되는 은하들을 우주 공간 속에 뿌려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단 한 그릇의 컵라면을 끓이기 위해 태평양의 물 전체를 한꺼번에 펄펄 끓이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자원의 낭비처럼 보입니다. 아니, 비유가 부족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을 끌어다 늑하고 원저 하나를 데우는 격입니다. 만나고 우주가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기획된 무대라면 이러한 무지막지한 공간과 물질의 낭비는 물리 법칙의 치명적인 설계 오류이자 거대한 모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최소 작용의 원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물리 법칙의 터여 근원적인 단순한 말입니다. 빛이 굴절될 때도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를 택하듯 우주의 기본 법칙들은 극도의 효율성과 아름다움을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간의 크기에서만큼은 이토록 기괴한 폭주와 낭비가 허용된 것일까요? 은하와 은하 사이에 놓인 수백만 광년의 텅 빈 공간, 그 어떤 생명도 닿을 수 없고 그 어떤 전자기적 신호조차 희미해지는 차디찬 무의 심연은 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단순히 우주가 넓으니 멋지다라는 감상적인 탄식으로 이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파인만은 물리적 현상 뒤에 숨겨진 참된 필연성을 묻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모든 종류의 지적 나태함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가 양자 전기역학을 창시하며 미시세계의 아주 미세한 오차까지도 소수점 아래 12자리까지 정밀하게 계산해냈던 이유도 자연이 감추고 있는 진짜 규칙을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파인만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거대한 공간의 미스터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우주가 마치 해상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즉 어떤 형태의 정보 처리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가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단순히 텅 빈 도화지가 아닙니다. 현대 양자역학은 공간 자체가 양자 요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물질과 에너지는 이 공간이라는 양자장 위의 국소적인 흥분 상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은 바로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극단까지 밀고 나아가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연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컴퓨터가 아닌 자연의 원리 그대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기묘한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만약 우리 우주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양자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가 그 시스템이 실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이라면, 이 비정상적인 크기와 빈 공간의 존재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관점에서 볼 때 비어있는 공간은 연산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 효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의 관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게임 속 세상 전체를 완벽한 밀도로 채워 넣는 것은 엄청난 컴퓨터 메모리의 낭비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플레이어가 직접 관측하고 상호작용하는 영역에만 연산 장치를 집중시키고 아무도 보지 않는 텅 빈 시면은 단순한 좌표, 데이터로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주가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하와 은하 사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 거대한 현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연산의 효율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주 전체의 밀도는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희박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물질을 균일하게 흩뿌린다면 1세제곱미터 공간당 양성자가 단 6개 존재하는 극도의 진공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 기술로도 도저히 재현할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무의 상태입니다. 결국 우주는 930억 광년이라는 무시무시한 크기를 지니고 있지만 그 실체적 밀도는 거의 0에 수렴하는, 즉 최소한의 연산 자원만을 사용해 겉으로 보기에만 장엄하게 늘어뜨려 놓은 정보의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탐구하면서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체와 입자들로 이루어진 단단한 실체가임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시세계의 입자들이 경로적분이라는 기묘한 방식을 통해 과거와 미래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며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입자는 하나의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진 가능한 모든 물리적 경로를 다 밟아본 뒤에야 비로소 우리 눈앞에 단 하나의 현실로 붕괴합니다. 이것은 마치 최첨단 3D 게임 엔진이 카메라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의 텍스처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여 모니터에 뿌려주는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합니다. 우리가 관측을 하기 전까지 이비약기만 짙은 파동의 형태로 온 우주에 가상적으로 존재하다가 인간의 의식이나 정밀한 측정 장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관측의 순간에만 비로소 고정된 현실로 계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관측 법칙은 현실이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관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 순간 연산되고 있는 동적 가상현실이라는 강력한 물리적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뮬레이션의 스케일은 이렇게 거대하게 유지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물리학자들이 제시한 첫 미로 이 현실적 감변은 화편은 우주의 탄생을 지배한 급팽창 이론, 즉 인플레이션과 빅뱅의 역사에 있습니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양자 크기의 요동에서 출발했습니다. 10-35제곱초라는 찰나보다도 아득히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극적인 팽창 과정 동안 미세했던 공간의 양자 주름들은 은하와 은하군의 거대한 씨앗으로 팽창하여 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중부리마블식이 우주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었을까요? 파인만이 늘 강조했듯 물리 법칙의 경계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구시, 상대성 이론이 규정하는 속도의 한계는 공간 내부를 움직이는 정보나 물질에만 적용될 뿐 공간 그 자체의 신축성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 공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단계에서는 빛의 속도를 수만 배 초월하는 팽창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가 왜 하필 그토록 격렬하게 팽창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어난 물리적 현상의 궤적을 수학적으로 묘사할 뿐이며 마치 한강의 폭이 왜 이렇게 넓으냐는 질문에 단순히 유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무미건조한 대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진짜 본질적인 대답, 즉 왜 하필 이 우주는 생명체의 척도를 무한히 압도하는 거대함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관점인 인간 시야의 한계선, 즉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지평선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930억 광년의 우주는 전체 우주의 끝을 의미하는 물리적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동안 빛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 닿을 수 있었던 인과적 경계선, 즉 빛의 지평선일 뿐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돛배 위에서 사방을 둘러볼 때 동그랗게 보이는 수평선이 바다의 실제 끝이 아니듯 930억 광년 너머에는 여전히 우리의 은하들과 다름없는 거대한 우주가 끝없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진짜 우주의 크기가 절대적인 무한대라면 우주는 왜 이렇게 큰가라는 질문 자체는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무한한 존재에게 왜 무한하냐고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깁니다. 때문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법칙의 깊은 단순함 속에 숨겨진 기묘한 비대칭성을 늘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공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세 번째 대답이자 물리학과 철학의 가장 아름다운 교차점인 인류 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 원리는 우주가 이토록 거대한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즉 지적 생명체가 우주를 관측하고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얼핏 보기에 인간 중심적인 종교적 선언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물리적 시간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피 속의 철분별을 구성하는 칼슘 세포의 뼈대를 이루는 탄소와 우리가 매 순간 들이쉬는 산소, 이 모든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 초기 빅뱅의 순간에는 단 한 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갓 태어났을 때 세상에 존재했던 우주의 울올리는 만랄지 시가이판이나 원소인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극미량의 리튬이 전부였습니다. 수소와 헬륨 가스만으로는 그 어떤 생명체의 단백질 사슬도 내 세포의 시냅스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구성하는 이 우아하고 복잡한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연금술처럼 빚어진 것일까요? 바로 저 밤하늘에서 외롭게 타오르다 죽어간 별들의 심장, 속이었습니다. 우주 초기 가스 구름들이 중력에 의해 서서히 뭉치며 최초의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별들은 거대한 중력 붕괴의 압력을 견뎌내며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켰고 그 금계 이소의 에크지타에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와 산소로, 그리고 규소와 철로 한 단계씩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수명을 다하는 순간, 즉 초신성 폭발이라는 대우주적 대폭발을 일으킬 때 비로소 그동안 빚어낸 소중한 무거운 원소들이 텅 빈 우주 공간으로 미세한 먼지가 뒤에 흩뿌려졌습니다. 이 우주의 먼지들이 기나긴 세월 동안 다시 중력으로 뭉치고 엉겨 붙으면서 비로소 태양과 같은 2세대, 3세대 별들이 태어났고 그 주변을 도는 암석 행성인 지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는 따뜻한 요람 위에서 수십억 년 동안 화학 반응과 생물학적 진화가 축적된 끝에 마침내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그리고 오늘 이 우주를 사색하는 여러분이라는 경이로운 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 장엄한 연금술의 역사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시간입니다. 별이 탄생하고 타오르고 폭발하여 그 재료들을 우주에 뿌리고 그것들이 다시 행성으로 뭉쳐 생명으로 진화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단 몇백 년이나 몇천만 년의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수십억 년에서 백억 년 이상의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적 시공간 속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곧 공간이 그만큼 비례하여 거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가 팽창을 시작한 이래로 수십억 년이라는 기나긴 화학적 진화의 세월을 버텨내는 동안 우주의 덩치 역시 빛의 속도와 시공간의 팽창 속도에 맞춰 기하급수적으로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우주가 930억 광년이라는 비상식적인 크기를 가지게 된 진짜 이유는 우리 몸속에 탄소 원자 하나, 철 원자 하나를 빚어내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동안 우주가 묵묵히 팽창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아담하고 아기자기하면서 동시에 지적 생명체가 살아 쉬는 우주란 물리법칙상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재료가 완성되어 깨어나는 순간 우주는 이미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 원리가 선사하는 통찰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만 리처드 파인만은 여기서 만족하고 사색을 멈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이 왜 하필이면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물리 상수들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전자기력의 색이, 중력의 색이, 우주의 팽창을 유도하는 암흑 에너지의 양 등이 아주 미세하게만 달랐어도 별은 태어나지 못했거나 너무 빨리 타버려 소멸했을 것입니다. 우주는 생명체를 위한 미세 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다중우주 중에서
우연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물리상수를 가진 이 거대한 우주 구석에 태어나 이 고장 훌리오 파네치의에게 지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광활한 무대의 존재 이유를 사색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물리적 진실은 우리가 지금 우주의 장엄한 역사 속에서 매우 짧게 열려있는 절묘한 황금기, 즉 골디락스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아주 먼 과거와 아득한 미래라는 장기적인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고 보면 우리의 존재와 관측의 기회는 기적에 가까운 타이밍의 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 초기의 순간에는 우주가 너무도 뜨겁고 단순하여 그 어떤 지적 생명도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으로부터 수천억 년 혹은 수조 년이 흐른 극단적인 미래의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의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가속 팽창을 거듭한 끝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추월하기 시작하면 은하 너머의 먼 우주에서 출발한 빛은 영원히 우리 은하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미래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지적 존재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자신이 속한 단 하나의 은하뿐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하들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우주의 시작을 알려주는 태고에 비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마저도 고무줄처럼 늘어나 주파수가 0에 수렴하며 완전히 감지, 불가능한 영역으로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그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을 만들고 치열하게 물리학을 연구해도 우주가 한때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의 진짜 역사와 진실을 영원히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증거 자체가 우주 시공간의 팽창 속으로 완벽하게 파묻혀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주가 오직 자신들의 은하 하나로만 이루어진 정적이고 좁은 공간이라 믿으며 철저하게 고립된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가 너무 늙지 않아 빅뱅의 희미한 메아리를 망원경으로 붙잡을 수 있고 다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적색 편의를 눈으로 똑똑히 관측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가 복잡한 원소와 생명을 빚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늙었으면서도 증시 그 이하 자신의 찬란한 탄생의 비밀과 거대한 기하학적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을 만큼은 젊은 절묘한 시간의 교차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거대함에 대해 가졌던 본능적인 공포와 허무함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 법칙의 냉혹함과 차가운 수식 속에서 인류의 의식이 가지는 독보적인 특별함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930억 광년의 텅 빈 공간, 저 넓은 우주, 공간에 뿌려진 2조 개의 은하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타오르는 가스 덩어리인 별은 자신이 얼마나 뜨겁게 빛나는지 알지 못하며 거대하게 소용돌이치는 은하 역시 자신이 얼마나 장엄한 기하학을 그리고 있는지 단 이 가학의 한 분파같이 겁니다의 오직 지구라는 보잘것없는 행성 위에 먼지처럼 내려앉은 우리 인간들만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 아득한 심연의 크기를 자로 재고 물리 법칙을 수식으로 정리하여 우주의 기원을 추적해 나갑니다. 이 지극히 미미한 존재들의 머릿속에서 우주는 비로소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의 장엄한 모습을 투영해보는 여부십니다. 미리학근을 보면 인간은 그저 우주의 물리적 법칙들이 만들어낸 지극히 정교하고 정밀한 양자적 배열에 높여보겠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가장 친숙한 공간인 지구에서 출발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지름은 약 길롭신 742km입니다. 이 숫자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바다 위를 가로질러 달릴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약 보름이 꼬박 걸리는 거리입니다. 인간의 한평생이라는 물리적 시간과 비교하면 지구는 충분히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라는 더 넓은 프레임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지구의 거대함은 즉시 먼지보다 못한 수준으로 조각나 버립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천문학에서는 이를 천문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리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조차도 꼬박 8분 20초를 달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스케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피부를 따뜻하게 비추는 저 햇살은 사실 8분 20초 전의 과거에 태어난 빛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우주에서 완전히 소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8분 20초 동안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따스함을 만끽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발 딛고 서 있는 인과율의 시차가 이미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제 태양계의 끝자락인 해왕성 궤도까지 나아가 봅시다.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무려 45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태양계 전체의 영토를 인간의 자동차로 시속 100km로 달리려 한다면 편도 여행에만 무려 5천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인류의 활자 역사가 통째로 지나가야만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아득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장엄한 우주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눈길을 돌려봅시다. 이 별까지의 거리는 약 서로포메드 등기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와 뇌세포 속을 흐르는 미세한 전기 신호들은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흘러온 물질과 에너지의 춤사위가 잠시 이룩한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이 맹목적이고 무심한 물리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이훌리시브리소 이토록 정교한 의식과 자각이 태어날 수 있었는지, 그것이야말로 현대 과학이 마주한 가장 위대한 미스테리이자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주의 막대한 크기 앞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마다 리처드 파인만이 평생을 던져 보여주었던 지적 정직함과 경외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 내던져진 외로운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차가운 암흑과 별들의 죽음을 통과하며 정성스럽게 빚어낸 가장 찬란하고 고귀한 꽃입니다. 우리 안의 원자들이 스스로 깨어나 저 밤하늘의 거대한 기하학을 이해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짧은 순간순간이 바로 우주 자체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이로운 사건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할 차가운 공기도,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감정의 교류도 결국 138억 년의 시공간이 직조해낸 기적의 한 장면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저 끝없는 빈 공간 속에 살아 움직이는 스스로의 숨결과 이 거대한 현실을 구동하고 있는 우주의 심오한 법칙들을 조용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